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통번역 기본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어 발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선 시간에는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억양, 음절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어 발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소리의 변화와 변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하는 것이 바로 한국어의 음운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의 음운 현상 뭐가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같이 볼 현상은 중화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에서 첫 번째 소리, 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 카타, 파하 굉장히 많은 소리가 나지만 받침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받침에서는 이렇게 받침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의 소리만 가능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뭔가 다른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중화 현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예를 보시면 자, 받침에 국, 닭다, 키읔, 키읔과 다양한 것이 있지만 모두 기역으로 발음이 되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침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들이 7개의 소리로만 발음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은 기억하시고요. 그것이 중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 중에는 이런 거 앞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되죠. 네, 이것은 받침에서는 앞으로 소리가 변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가능한 받침 소리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헛받침, 받침 하나만 있을 때 발음의 원리가 중화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원래는 다른 소리였는데, 자, 보세요. 드스스, 즈츠트 다 혼자 소리가 나요. 그런데 받침으로 가면 어때요? 요 받침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하자 하면은 여기가 받침이 뭐 이렇게 달라지든 모두 발음은 삿, 디귿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초성에서는 다사사자, 차타 뭐 이렇게 다 다르게 발음이 되지만 받침 보세요. 닿다, 낫, 있다, 낫 모두 디귿으로 발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한국의 경우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불파라는 말이 있어요. 받침에서 여러분, 요거 한번 발음해 볼까요? 낫이라고 발음하면, 요거를 발음할 때 그 우리 지읒 배웠죠. 혀가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끝. 공기가 안 나가요. 그러면 얘는 닫힌 디귿 소리로 바뀝니다. 그것을 불파라고 해요. 그래서 파열음, 원래 입을 열면서 공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 공기가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낫 하면 한번 해보세요. 낫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근데 나지, 나자 모음을 붙여서 하면 공기가 나가면서 발음이 되죠. 그래서 공기가 안 나가면서 불파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받침에서는 7개 소리만 난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음군 단순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받침에 자음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돼요. 하나만 발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보세요.
앞에 있는 소리가 발음될 때가 있고 뒤에 있는 소리가 발음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넉. 네, 앞에 있는 기역이 발음됐죠. 그다음에 앉다, 여덜, 외골, 할다, 갑, 않고, 싫다처럼 앞에 있는 발음이 앞 자음이 발음된 경우가 있고요. 뒤에 나오는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 리을 기역, 닭, 그다음에 리을 미음, 삼, 그다음에 리을 피읍, 읍. 네,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아마 네,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리을 비읍 발음과 리을 기역 발음은 주의해서 발음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네, 틀려요. 네. 자, 리을 비읍은 기본적인 발음은 사실 네, 리을인데요. 주의해야 되는 거. 발을 밟다가 아니라 네, 발을 밟다. 발을 밟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여기 집이 참 넓다. 집이 참 넓다가 아니고요. 넓다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네, 넙죽, 그 다음에 넙둥, 넙적 요 세 개는 외우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요 세 개는 넙 비읍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리을 기역 발음. 네, 여기 볼게요. 하늘이 맑아졌다 할 때 하늘이 맑게 안 돼요. 맑게로 발음하셔야 되고 책을 읽고 안 돼요. 책을 읽고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이 올 때 리을 기역 뒤에 고, 개가 오면요. 리을로 발음을 해요. 네. 그런데 그냥 하나만 발음할 때 있죠. 닭, 닭고기 네, 할 때는 기역으로 발음을 하지만 이 경우 하늘이 맑아요처럼 네, 리을 기역 뒤에 고나 개가 오면 리을로 발음해라. 꼭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연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연음은 네, 아까 우리가 낮 하나로 끝났는데 그 뒤에 어떤 이라는 말이나 어라는 말이 올 때 나지, 나, 저처럼 네, 받침 다음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뒤에 소리로 가는 걸 말해요. 예를 한번 보시죠. 네. 깎다에 아가 오니까 까까, 옷 다음에 이가 오니까 옷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받침이 뒤에 두 개 겹받침일 때는 어때요? 넉이라는 말 이가 오니까 아까 넉으로 발음해서 넉이 이렇게 하나죠. 넉시 시옷을 뒤로 보내서 넉시라고 발음을 하죠. 그리고 앉다에서 니은만 발음했지만 아가 오면 앉아라고 지읒이 뒤로 가서 발음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연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받침 뒤에 아나, 오 이런 말들이 오면 연결이 되는데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실질 형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뭔가 실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실제, 진짜로 있는 것,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저기 밭 아래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애가 올 때는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밭에서 일해 할 때 바로 연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애는 뜻이 있어요? 네, 뜻이 없어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문법적인 뜻은 있지만 진짜 뜻은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밭 아래, 위 아래 할 때 아래는 뜻이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발음해요? 보니까 밭 아래로 발음 안 해요. 이거 먼저 발음해요. 밭.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바다래 이렇게 각자 자기 거를 발음하고 만나게 한다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어의 자음 동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라는 말은 뭐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같다, 화, 변한다, 비슷하게 변한다, 같아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동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음이 비슷해져? 무슨 말일까? 자음들이 비슷하게 달라진다라고 해서요. 첫 번째는 비음화입니다. 네, 코 소리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뭔가 자음이 연속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요? 이거를 옆으로 한번 써볼까요? 기역, 우, 기역, 미음, 이, 니은. 여기 기역하고 미음이 나란히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뭔가 줄 서거나 나란히 있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요. 뭔가 멋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나도 나중에 저 옷 입어야지. 좀 비슷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음들도 같이 있을 때 나 좀 비슷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비음화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 왜 생기냐면 자음이 같이 있을 때 요거를 제가 바꿔 써볼게요. 이거는 어때요? 굼긴. 미음 다음에 기역이 오면 그대로 발음하는 게 괜찮아요. 이 순서가 괜찮은데 순서가 기역 미음이면 자연스럽지 않아. 어떤 소리들이 순서를 설 때 좀 이상해. 좀 비슷하게 바꿔줘야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국어의 음소 배열 제약이라는 말을 쓰고요. 조금 어렵긴 한데 한국어에서 연속이 되면 얘가 앞에 있는 아이가 뒤에 있는 애보다 좀 힘이 세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그럼 힘 세면 어때요? 힘을 좀 줄여 라는 말을 하겠죠.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자음 강도가 그래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음의 기역 같은 게 제일 힘이 세고요. 그 다음에 뭐 니은 같은 비음, 그 다음 리을 같은 유음 순서대로 이렇게 힘 크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얼굴 보시면 어때요? 리을과 기역 순서 좋아. 그러니까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국력 순서가 어때요? 힘센 애가 먼저 왔네. 안 돼, 안 돼. 좀 바꿔주자. 그래서 어떻게 바꿔줘요? 국력 둘 다 바꿔서 같은 비음으로 바꿔주는 거죠. 심리도 그런 식으로 서로 비슷하게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음화인데요. 유음화는 니은과 리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는 어떤 경우에도 니은하고 리을이 같이 발음되는 경우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난, 로, 날로 순서가 바뀌어도 그래요. 칼 더하기 날도 칼날.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리을, 니은 순서와 관계없이 이대로 발음할 수가 없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라, 칼날, 리을, 리을로 대부분 발음이 되고 특별한 경우에만 니은, 니은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으로 국외음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외음화는요, 예를 보시면 좋아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 소리가 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또는 히라는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즈츠로 바뀌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자음 시간에 배웠어요. 디귿, 드 소리는
좀 그 앞쪽인데 이는 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을 당겨요. 너 이리 와. 내 쪽에서 발음해. 그 디귿이 당겨지니까 츠 이런 소리, 즈 이런 소리로 당겨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이 경국의 딱딱한 입 천장이어서 굳이 같이라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뭐 원리는 그렇지만 여러분은 기억하신 거는 예, 네, 얘들만 잘 기억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음화인데요. 경음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네. 첫 번째 필수적 경음화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 해서 필수다라고 해서 저기 보시면 받침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츠, 프, 그 다음에 드도 있을 거고 트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뭐 스도 있을 거고 이런 소리 다음에 오면 무조건 세게 발음해요. 학과, 학교, 꽃길, 꽃집.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수의적이라고 해서 왜 그렇게 발음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감기 어떻게 발음하세요? 감기라고 발음 안 하잖아요. 네, 애취 할 때는 그대로 감기라고 하는데 나 뭐 그 팔이 다쳐서 머리 감기가 어려워. 머리 감기가 어려워 안 하잖아요. 똑같은 미음 기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세게 발음할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음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 네, 똑같은 그 단어처럼 보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세게 하니까 그런 경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음의 첨가. 경우에 따라서 가끔 소리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얘를 기억하세요. 솜으로 이불을 만들었어요. 솜이불이 아니고 솜이불. 니은이 들어가서 발음을 하고요. 맨입이 아니고 맨입. 니은이 들어가서 발음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니은이 들어간 다음에 막일이 아니고 니은이 들어간 다음에 망닐로 바꾸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니은음이 더 들어가는 얘들은 단어를 하나씩 잘 보고 그 발음을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들도 뭐 비음화라든지 유음화라든지 띄어쓰기가 있어도, 자, 옷 입다 같은 경우를 옷 입다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요. 옷 입다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옷하고 입다를 굉장히 붙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말할 때는 옷 입다라고. 물론 옷 입다로 발음해도 괜찮아요. 네, 빨리 말할 때는 옷 입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통역을 할 때 들을 때 네, 옷 입다, 옷 입다 다양한 발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거 두 가지 다 맞는 발음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옷. 네, 시옷음 첨가가 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사이시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시옷. 그래서 보시면 네, 원래는 시내, 그 다음에 가, 바다, 가. 시옷이 필요 없는데 내가, 새길, 빨랫돌 세게 발음해서 우리가 시옷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시옷 뒤에 이렇게 니은이 들어가면 어때요? 코의 날, 콧날처럼 또 비음화가 일어나죠. 네. 근데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음을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뭐 베갯잎, 깻잎, 나뭇잎 등들도 나뭇잎 하나만 보시면 나무 더하기 잎이에요. 그런데 여기 니은이 들어가면서 나뭇잎 발음은 나뭇잎으로 발음을 하니까 시옷을 써주고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니은으로 바뀌었다. 여러 가지 발음이 섞여서 사실은 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음 관련 의문 현상은 이미 우리가 쓰기에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발음이 달라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음과 관련된 것들도 있다 보시면 한국어의 대표적인 현상이죠. 모음 조화라는 게 있어요. 비슷한 모음끼리 쓴다. 자, 보시면 어떠세요? 막다 다음에는 아를 쓰고요. 한국어에 뭐 어나 아가 있는데 막 다음에는 아를 쓰고 먹 다음에는 어를 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오 다음에는 아를 쓰고 우 다음에는 어를 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음 조화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거죠. 여러분이 아는 다른 외국어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알록달록은 뭔가 예쁜 색깔로 우리가 보이고 얼룩덜룩은 어때요? 뭔가 조금 더러운 색깔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나 오를 썼을 때는 조금 밝은 느낌, 가벼운 느낌, 예쁜 느낌. 그런데 우나 어를 썼을 때는 조금 어두운 느낌, 깨끗하지 않은 느낌을 한국어는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성, 의태어가 모음에 따라서 말의 느낌이 다르다. 그것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이 줄어드는 경우와 탈락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예를 보시면 좋은데, 이기 얻다. 빨리 말할 때는 이겼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었다는 폈다. 근데 이거는 둘 다 써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 오왔다 이렇게 안 쓰죠. 항상 왔다로만 쓰고요. 배우었다 안 쓰고 배웠다라만 쓰고 꼭 그렇게 줄여서 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모음 탈락은 한국어의 의모음 이거는 우리가 모음 시간에도 배웠지만 의 다음에 모음이 오면 항상 탈락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집에 가안데 그냥 집에 가. 그 다음에 뭐 서언데 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음끼리 탈락하는 경우가 모음 탈락이다까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의 의문 현상 중에 불규칙 활용이 있는데 다양한 불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발음에 반영된다기보다는 쓰기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꼭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아마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예를 보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러 불규칙이 특이한 경우죠. 푸르다, 하늘이 푸르다인데 푸르러, 러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 도착하다의 뜻으로 이르러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이르다는요. 똑같은 이르다인데 어떤 경우에는 일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일러서 시간이 빠르다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서야 좀 알 것 같다. 도착하다는 뜻으로에는 이르러가 되니까 똑같이 이르다로 보이지만 불규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까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어의 의문 현상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평가하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배운 내용 확인하시면서 평가하기까지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문 현상을 공부했죠. 연음, 중화,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경음화, 모음조화, 모음주약과 탈락, 불규칙 활용까지 좀 내용은 많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씩 꼭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시간에 걸쳐서 한국어의 발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어떠세요? 한국어 발음의 어떤 원리와 체계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1, 2, 3강 복습하시면서 모두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